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엔 우리나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래서 저도 방송 출연을 교통 통제 때문에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비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변화이고 기후 위기입니다. 자, 목숨을 잃은 분도 계셨죠.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집중호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기후변화 흐름에 지금 인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물폭탄은 우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후위기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진심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자,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타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코스피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6월 달에 미국 시장 나스닥 16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2단 하락한 이후 지금 23% 정도의 반등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센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그리고 하락장에서 저점을 치고 20%를 이상 올라오게 되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지 않죠. 여하튼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를 지난 흐름 속에서 안도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고,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2단 하락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락한 이후 지금 추세 상단 부분에 저항을 맞는 위치에 어제 도달했죠. 어제와 오늘 우리 시장은 음봉을 맞았습니다. 우리 시장의 저점에서 반등폭은 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나스닥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본다면, 미국은 소비 중심의 흐름, 그 속에서 미국의 굴지의 이 기업들 부분이 있지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산업재, 소재, 반도체라고 하는 경기 민감 섹터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의 폭이 작은 거죠. 우리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 8월 10일 날 발표된 이 미국의 CPI 발표 이전까지 긴축이라고 하는 통화정책과 그리고 물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경기 후퇴 우려, 이런 부분이 악순환으로 작용했다면 8월 10일 CPI 발표 이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대부분 유럽의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유가도 지금 WTI 기준 86불까지 하락하면서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던 그 당시의 가격보다도 지금은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8월 10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안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정점 통과 가능성이 부각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달 FOMC 회의가 없는 상황 속에서 9월 FOMC 회의까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 부분이 완화되고, 그런 통화정책 부담이 완화된다면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의 기술적 반등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도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대만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고, 하다못해 경제 지표가 제대로 안 좋게 나온 중국 역시
강보합권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만 양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새벽 3시쯤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 이 경계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매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FOMC 회의든 의사록이든 결국 그 부분은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지금 반등해서 하락시장에서 반등한 부분 속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미국 시장도 와 있고 우리 시장도 와 있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FOMC 연준 연방은행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사록 공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좋을 일은 없다. 왜? 그 전에 스탠스를 매파적 흐름으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그렇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 시장이 급락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 속에서 WTI 유가도 86불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의 휘발유 가격도 6% 근접하다가 6달러 근접하다가 4달러 이하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산업금속 연고점 대비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 30%로 내려와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CPI 부분도 7월 CPI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흐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상에서의 지표 흐름들을 보게 되면 크게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거죠. 7월에 발표된 제조업 지표, 글로벌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가 대부분 안 좋게 나온 하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경기 민감주의 발목을 잡는 거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의 흐름을 제한하는 요소다라고 보고 뉴욕 제조업 신규 수주 지수도 하향으로 내려오고 이 부분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은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항마디에 걸려 있는 부분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 오늘 발표되는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만 없다면 9월 21일 FOMC 회의 이때까지는 그렇게 시장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9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과 같은 원자재와 유가의 추이라면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다만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죠? 시원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제한하는 정도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은 지수상으로 11% 정도의 코스피 기준 반등을 하면서 낙폭과대의 순환 랠리는 일단락됐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장이 2237포인트까지 내려와서 255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낙폭과대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거고 그 속에서 2,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 4분기, 4, 4분기까지 실적의 연속성을 가지거나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의 압축화 흐름이 진행돼야 된다는 위치, 흐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은 9월 FOMC 이때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런데 지금 한미 금리는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금통위가 8월 25일 날 있습니다. 적어도 0.25포인트 인상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금 고객위탁금 54조, 55조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신용을 지금 19조 3천억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막연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라 실적이 안 좋거나
2, 4분기 실적 점검 다 받으셨잖아요. 그 실적이 안 좋고 구조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주식은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8월 15일 날 또 하나의 수출 통제를 이야기를 했죠. 그죠?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죠?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술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가펙 구조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미국산 EDA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8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허락받고 수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참 머리 아프겠죠, 그죠? 여러분들 화웨이를 규제해서 화웨이가 박살났었던 거를 염두에 둔다면 미국과 중국 이 신냉전 체제에서 배터리면 배터리, 반도체면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과 미래의 신기술, 우주항공과 연관된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압박, 중국 견제 이 부분이 착용하고 있다는 거고 어제 그래서 그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국 관세 해제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다가 그거 도루묵돼 버렸잖아요. 그죠? 도루묵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중 관계, 대만의 역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은 돈이 몰리고 있고 유럽은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그죠? 미국 상황은 양호한 부분이고, 그죠? 유럽은 뭐, 천연가스 가격 급등, 전력요금 급등, 뭐 경기가 좋아질 이유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유럽에서 빠지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 기후재앙, 그죠? 자, 뭐 여러분들 어제, 엊그제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유럽이 500년 만에 최악 가동.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므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기에 안 좋은 부분이고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전력을 사용하는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모든 제반 부분들이 유럽 경기나 또 미국 그리고 또 하다못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도 스촨성 15일부터 엿새간 6일 동안 전면 기업들이 휴가 보냈죠. 그죠? 그게 다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잖아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IPCC 작년에 6차 보고서를 냈을 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 때문이냐고 묻지 말아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후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그 심각한 수준이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지금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기후변화, 이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동 목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흐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우리나라 괜찮게 나왔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3분기, 4분기 전망치는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섹터 종목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안 좋을 것이 확률이 높다라면 교체해야 되는 흐름 부분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 감축 법안 통과됐죠. 거기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설명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RA 에너지 관련 투자는 향후 10년 동안 세액 공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죠?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정확하게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IRA 법안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 세액 공제입니다. 그죠? BBB, 더 빌드백 베더 그 법안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줄어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것은 결국 에너지 안보를 이야기라는 거고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태양광 쪽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결국 바이든이 휴가를 갔어도 돌아와서 서명을 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쓰고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읽고 그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RA 법안 정책 기대감은 관련 종목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미국과 태양광 관련 기업의 주가 보시게 되면 퍼스트솔라가 40% 한 달 동안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네이즈 에너지나 썬파워 그리고 수소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법안 통과, 재료 노출 이 부분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색 에너지 기업에 3천억 불의 뭉칫돈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죠? 실질적으로 버핏은 석유, 가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21년과 2021년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 이 자금이 그죠? 집중된 부분이 5,700억 달러 부분 그래서 비슷했는데 2022년 부분 보더라도 지금 비슷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친환경 쪽에 더 많은 비중의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쪽은 단박에 급한 게 발전이니까. 그러니까 석탄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의 기후변화, 기후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강도가 다소 낮아진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방향 흐름은 이 녹색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IRA 법안이 통과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 부분부터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폴리실리콘이나 인곳 그리고 웨이퍼 이런 쪽은 중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쪽 흐름이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보지는 않는 부분인데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있어서 가격 정가를 셀 기업이나 모듈 기업 이런 쪽에서 그 가격 전이를 잘 시킬 수 있다면 그죠? 그게 수익으로 남게 되는데 사실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 하나솔루션은 그 부분 속에서 이제 그 기반, 그 흐름 부분을 잡은 거죠. 거기에서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태양광 세액 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 그죠? 지금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도 제가 하나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지금 그런 위치 속에서 매수 공략해도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배터리의 소재가 미국이든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전기차의 부품의 비중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보다 불리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완성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골고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우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관련 그 광물에 대한 비중이 얕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큰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이 이런 IRA 법안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법안을 만들고 규제를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약 글로벌 시장에서 60% 되는 부분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금속 시장에 대한 블록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중국이 업스트림 국면이나 다운스트림 국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깃발이 없는 데가 없죠. 이 공급망을 서방 국가 위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꿈꾸는 이 신냉전 체제하에서의 기술 우위, 기술 주도를 잡기 위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전략, 그죠? 뭐, 이 부분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순환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 순환 경제란 그런 가운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시장 부분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유럽 부분이 지금 유럽연합이 폐배터리 원료 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재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재활용과 재사용을 하면서 2030년이 아니라 앞당겨서 하면서 의무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유럽 진출 부분이 일정 정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활용 부분, 재사용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전부 다 가는 것이 아니다. 폐배터리와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을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 완성업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는 성일하이텍, SKU는 SK이노베이션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소재 업체 부분, 에코프로비엠 내재화를 하고 있고, LNF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고 미국에서 지금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LNF가 강했던 거 아닙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화유 코발트를 통해서 중국의 조인트 벤처 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코스모 화학도 하고 있고, 나노 신소재는 태양광과 연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별화로 꿈꾸고 있다. 그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엔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RE100, 리니어블 100,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BMW가 그죠? 삼성 SDI의 젠5 배터리 제조 시 친환경 전력만 사용하도록 한 이런 예가 무시 나타날 겁니다. 그죠? 그거는 결국 생산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경기가 부담스러운 가운데에서 그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명확하고 그 속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아까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었던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그죠? M10 밴드 포털 검색창에 김기수를 치시면 제 사진 클릭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쁘시면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